야, 과제 언제까지냐? 오늘이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그런 뜻 아닌데.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흔히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나 마감 시간을 뜻하는 관용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앞의 뜻은 마지노선의 역사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프랑스판 만리장성인 마지노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927년 당시 프랑스 국방부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 그는 독일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거대한 요새의 건설을 제안합니다. 그의 요청대로 프랑스는 대규모 요새의 건설을 시작했죠. 10년에 걸쳐 1936년에 드디어 마지노선이 완공됩니다. 이 마지노선의 길이는 750km라고 하는데 이는 측정법에 따라서 길이가 상이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완공된 마지노선은 흔히 알고 있는 장벽 혹은 성벽과는 다릅니다. 흔히 만리장성과 같이 거대한 벽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대한 포탑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포탑은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테란 벙커를 연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그 밑에는 광범위한 지하시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하시설은 마치 거대한 개미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마지노선의 포탑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탄 공급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야말로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초대형 요새인 셈이죠. 이러한 거대 요새인 마지노선의 건설 비용은 당시에 160억 프랑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 6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마지노선도 정작 독일이 공격해오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고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노선은 거대한 장벽이지만 인접국인 벨기에와의 국경에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우호국이었기 때문에 국경에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상도가 아니었죠. 게다가 벨기에의 반대가 워낙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설마 중립국인 벨기에를 건들면서까지 독일이 침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면 나치 독일이잖아요. 나치가 중립? 뭐 그런 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결국 1940년에 나치 독일은 마지노선을 우회하기 위해 벨기에를 걸쳐서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벨기에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방비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방비는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도 허점이 존재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에 아르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숲이 매우 빽빽한 지대인데 프랑스는 이를 보고 군대가 넘어올 지형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덴 인근 지형에는 따로 나치 독일에 대한 방어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은 바로 이 아르덴을 통해서 프랑스를 공격해온 것이죠. 결국 적국의 동선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공격을 허용하고 맙니다. 이렇게 나치 독일이 우회해 오니 마지노선은 중요하게 사용될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나치 독일이 프랑스 국경을 바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방벽의 기능은 한 것이지만 6조나 들여서 요새를 지어놓고 제대로 쓰지 못한다니 어이가 없죠. 현재 마지노선의 일부는 프랑스 공군기지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일부 지형은 관광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6조를 들인 삽질 마지노선 어떠셨나요? 야, 시험 잘 봤냐? 공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왔어. 이거 완전 마지노선이네. 그래도 이제 마지노선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구나.